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암생물학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으로 제목은 디스헤드린의 튜머리제네시스에서의 역할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헤드린이란 암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막 단백질로서 헤드, 이를 의미하는 두스와 케데린을 의미하는 에데린의 합성어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에 계신 분이 디스헤드린을 처음 발견하신 히로하시 박사님입니다. 왼쪽에 있는 조직염색 사진을 통하여 대장암 환자 조직에서 정상 부분에서는 발현하지 않으며 암 부분에서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우스 MEF 세포에라스, 뮤삭과 같은 온코진들을 과발시켰을 때 디스헤드린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하여 디스헤드린이 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오른쪽 동물 실험의 경우 디스헤드린이 발현하지 않는 세포에 과발현시킨 세포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흥미롭게도 디스헤드린의 과발현으로 인하여 암전이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내용은 세포 이동과 디스헤드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하단의 연구 결과와 같이 디스헤드린의 발현을 억제시킨 경우에는 세포 이동이 줄어든 것을 관찰하였고 반대로 발현을 높여준 경우에는 세포 이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연구로는 디스헤드린이 어떻게 세포 이동을 조절하는지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케데린은 세포막 단백질로서 칼슘 디펜던트하게 세포와 세포 간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 디스헤드린을 과발현시켰을 때 펑셔널한 이케데린의 발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운데 웨스턴 블렛 결과를 보시면 펑셔널 이케데린을 나타내는 트리톤, 인솔루블 멤브레인 이케데린의 발현이 디스헤드린 과발현 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측의 데이터를 보시면 T47D 세포주에서 디스헤드린을 녹다운 시켰을 때 트리톤 인솔루블 이케데린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녹색 박스 안에 있는 실험의 경우 이케데린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셀 어그리게이션 어세이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디스헤드린 과발현 시에 셀 어그리게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디스헤드린이 이케데린의 저해를 통하여 세포 간 부착을 감소시키고 사이토스켈레톤 프로테인의 리어레인지먼트에 영향을 주게 되어 세포의 개별 이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헤드린이 NF-카파비의 활성을 올려 CCL2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오토크라인 루프와 파라크라인 루프를 형성시키는 기전을 밝혔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디스헤드린의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CCL2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며 가운데 그래프는 분비된 CCL2의 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오른쪽 데이터의 경우 디스헤드린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서 침윤성이 낮아졌지만 CCL2를 처리하였을 때 다시 그 침윤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이를 통해 디스헤드린이 세포의 개별 이동뿐만 아니라 집단 이동 또한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내용은 디스헤드린이 AKT 신호 전달을 통하여 세포의 서바이벌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가운데 쪽의 그래프 및 웨스턴 블랏 데이터를 보시면 디스헤드린을 과발현시켰을 때 세포의 바이어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포 사멸의 마커인 클리브드 파프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데이터를 보시면 환자 조직을 활용한 형광용색으로 정상 조직보다 암 조직에서 디스헤드린의 발현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세포 생존과 관련된 신호 전달인 AKT의 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데이터는 세포주에서 디스헤드린을 과발현시켰을 때 AKT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발현 억제 시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디스헤드린이 세포 이동뿐만 아니라 세포의 서바이벌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암생물학의 대가인 와인버그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에피세리얼 메센키멀 트랜지션 과정이 암줄기세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희는 디스헤드린이 암줄기세포에도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번 데이터를 보시면 디스헤드린이 발현하는 세포가 스페어를 더 잘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셀프 리뉴얼 능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통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약물인 스타우로스포린을 처리하였을 때 디스헤드린을 과발현시킨 세포주에서 약물에 의한 세포 사멸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디스헤드린에 의하여 케모레 디스턴트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3번 데이터는 튜머 이니시에이팅 어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리미팅 다일루션 어세이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디스에델린 과발현 시 튜머 이니시에이팅 어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스에델린이 암줄기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저희는 디스에델린이 캔서 프로그레션에 중요하다는 것을 캔서 레터에 보고하였습니다. 디스에델린은 이케데린과 사이토스켈레톤 조절 그리고 NF-카파비 활성을 통한 CCR2의 발현 조절과 AKT 신호 전달 조절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하여 캔서 프로그레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디스에델린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스에델린 노가웃 마우스 모델을 제작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 및 IP 프로테오믹스를 통하여 디스에델린의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밝힌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남대 병원으로부터 대장암 환자 샘플을 받아 디스에델린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정상 조직보다 암 조직에서의 발현이 더 높은 것을 조직 염색, 웨스턴 블라스로 확인하였습니다. 디스에델린이 암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대장암 환자 조직에서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스에델린의 발현을 기반으로 환자군을 나눈 뒤 생존율을 분석하였을 때 디스에델린의 발현이 높은 환자의 생존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연구로는 암의 발병에서의 디스에델린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크리스퍼카스9을 기반으로 디스에델린 노가웃 마우스를 제작하였고 APC 민 유전성 대장암 마우스와의 교배를 통하여 대장암 마우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왼쪽 면역 형광염색 사진을 보시면 장 조직 면역 염색을 통하여 정상장 상피세포보다 암 상피세포에서 디스에델린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가웃 마우스에서는 디스에델린의 발현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축된 마우스를 활용하여 디스에델린의 암 형성에서 역할을 평가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가웃 마우스 군에서 4주에서 8주 사이 암 형성 빈도가 더 적었으며 20주령에서 확인한 결과 전체적인 암의 개수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장암 마우스 모델의 장 조직을 활용한 면역 염색을 통하여 디스에델린이 노가웃되었을 때 프로리퍼레이션의 마커인 Ki67의 감소로 부화 세포 증식이 감소하고 세포 사멸의 마커인 플리브드 카스파제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세포 사멸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디스에델린이 와일드타입 마우스에서 암이 근층으로 침윤된 것을 관찰하였으나 노가웃 마우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디스에델린의 발현이 암의 발병, 성장 및 침유를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디스에델린 노가웃 마우스를 활용한 염증성 대장암 마우스 모델인 AOM, DSS 모델을 구축하였고 노가웃 마우스에서 암 형성 개수가 적은 것을 확인하여 디스에델린의 대장암 발병에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검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암 발병에서 디스에델린이 노가웃된 스트로멀 셀에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신제닉 모델을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스에델린 와일드 타입과 노가웃 마우스에 마우스 유래 대장암 세포를 주입한 뒤 성장 및 크기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두 공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암 주변의 스트로멀 셀의 디스에델린 발현 여부는 암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스 클레버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 세포의 대부분은 대장 점막의 장상피 세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피 세포에서 줄기세포인 크립트 부위에서 온코즘 및 튜머 서프레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APC 민 대장암 모델로부터 분리한 투모로이드를 활용하여 디스에델린 발현 조절이 투모로이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스에델린의 발현을 억제시켰을 때 투모로이드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스에델린 노가웃 마우스와 투모로이드를 활용한 연구를 통하여 디스에델린의 발현 억제가 대장암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스에델린의 대장암에서의 역할 및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 대장암 세포주에서 디스에델린과 이케데린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을 때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디스에델린이 많이 발현하는 세포주에서는 이케데린이 억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디스에델린이 적게 발현하는 세포주에서는 이케데린의 발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장암 세포주에서 디스에델린의 발현이 높은 SW480 세포주로 노가웃 세포주 및 발현이 제일 적은 HCT116 세포주로 과발현 세포주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 세포주를 활용하여 0시간에서 96시간까지 세포수를 측정하여 세포의 성장을 확인하였을 때 노가웃 세포주는 성장이 느리고
과발현 세포주에서는 성장이 컨트롤군보다 더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로노제닉 어세이를 통하여 세포의 생존능을 확인하였을 때 노가웃 세포주에서 컨트롤군보다 생존능이 감소하였으며 과발현 세포주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노가웃 및 과발현 세포주를 활용하여 이동성 및 침윤성에서 역할을 검증하였습니다. 보이든 챔버를 활용하여 세포의 이동성을 측정하였을 때 왼쪽 데이터를 통하여 노가웃 세포주에서 이동성이 감소하였으며 과발현 세포주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엔 마트리젤이 코팅된 보이든 챔버를 활용하여 세포의 침윤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 노가웃 세포주의 침윤성이 감소하였고 과발현 세포주의 침윤성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에드에린의 암 발병에서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인비보 엘다를 진행하였습니다. 면역결핍 마우스의 와일드 타입 세포주와 노가웃 세포주 각각 5만개, 만개, 5천개, 1000개의 세포를 주입하였고 암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가웃 세포주를 주입한 마우스에서 암의 크기 및 형성 빈도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스에드에린 노가웃군에서 암 형성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스에드에린의 전이에서의 역할을 마우스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면역결핍 마우스의 인트라스플래닉 인젝션을 통하여 비장에 주입된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스에드에린 와일드 타입 세포보다 노가웃 세포의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마지막 시점에서 부검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와일드 타입군에서 노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에드에린의 암 발병 및 전이 등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디스에드에린의 구체적인 기전을 밝힌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장암 환자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디스에드에린의 발현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었고 발현이 낮은 군과 비교해 높은 군에서 변화한 유전자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GSEA 분석에서 디스에드에린에 의하여 변화한 유전자군이 어떠한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가 확인하였을 때 전이 이동, 세포의 기질 조절과의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였으며 특히 인테그린 신호 전달과도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한 SW480 디스에드에린 노가웃 세포조를 활용한 RNA 시퀀싱 분석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RNA 시퀀싱 데이터를 GSEA 분석한 결과 앞선 대장암 환자 오픈소스 데이터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포의 기질 조절과 인테그린 신호 전달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제니티 패스웨이 어널러시스를 통하여 인테그린 신호 전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가적으로 밝혔으며 인테그린 신호 전달 하위 유전자들의 발현도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도출한 인테그린 신호 전달 하위 유전자들의 발현이 디스에드에린, 노가웃 및 과발현 세포주에서 발현이 변화하는지 검증하였습니다. 유전자들의 발현을 히트맵으로 표현하였으며 진한 빨간색으로 갈수록 발현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진한 파란색으로 갈수록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의 데이터를 보시면 컨트롤군보다 노가웃군에서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오른쪽 데이터의 경우 컨트롤군보다 과발현 세포주에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보아 디스에드에린과 인테그린 신호 전달이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디스에드에린 와일드 타입 및 노가웃 대장암 마우스 모델을 활용한 조직 염색을 통하여 인테그린의 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스에드에린의 발현이 억제되었을 때 인테그린의 활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연구로는 디스에드에린이 어떠한 기전을 통하여 인테그린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지 규명하고자 IP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하여 디스에드에린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나온 단백질에 대한 생물정보학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세포의 기질에 분포하는 단백질이 많이 존재하였으며 그중 파이브로넥틴과 가장 유의하게 결합한다는 것을 도출하였습니다. 왼쪽 두 개의 데이터는 SW480 대장암 세포조를 활용한 면역침 강법을 통하여 디스에드에린이 파이브로넥틴과 결합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월드 타입 SW480 세포조를 통하여 디스에드에린과 파이브로넥틴이 결합하는 것을 보았으며 디스에드에린 노가웃이 IP되는 파이브로넥틴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세포 프랙셔네이션을 통한 웨스턴 블라스로 세포막과 사이토플라즘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나눈 뒤 파이브로넥틴의 발현을 보았습니다.
세포막에 결합된 파이브로넥틴이 노가웃 세포주에서 감소하고 과발현 세포주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닷블랏을 통해 분비되는 파이브로넥틴의 양은 디스에데린의 발현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디스에데헤린과 파이브로넥틴이 직접적으로 결합하는지 어느 부위와 결합하는지 확인하고자 그림과 같이 디스에데린의 N 터미널이 없는 뮤턴트와 C 터미널이 없는 뮤턴트를 각각 제작하여 풀다운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스에데린은 파이브로넥틴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며 엑스트라셀룰라 리전인 N터미널에 결합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디스에데린의 엑스트라셀룰라 리전에 파이브로넥틴이 결합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엑스트라셀룰라 리전의 서열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를 제작하였으며 오른쪽 상단의 데이터를 보시면 그중 두 가지의 펩타이드가 파이브로넥틴과 결합한다 것을 확인하여 결합 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을 도출하였습니다. 발굴된 펩타이드 이종이 디스에데린과 파이브로넥틴 사이 결합을 경쟁적으로 저해하는지 검증하고자 펩타이드 처리 시 셀 바이어빌리티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스에데린이 발현하는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의 생존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에데린 노가웃 및 과발현 세포주와 대장암 마우스 모델 조직을 활용한 형광염색을 통하여 디스에데린이 파이브로넥틴과 결합한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입니다. 왼쪽 데이터의 경우 세포주를 활용하여 형광염색을 진행한 결과이며 컨트롤군에서는 디스에데린과 파이브로넥틴의 세포막에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디스에데린, 노가웃 시 세포 주변에 위치하는 파이브로넥틴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발현 시에는 세포막 쪽에 존재하는 파이브로넥틴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N 터미널이 없는 경우 증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오른쪽 데이터의 경우 대장암 마우스 모델의 장 조직을 활용하여 형광염색을 진행한 결과로 디스에데린이 발현하는 경우 파이브로넥틴이 세포 주변으로 많이 축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가웃된 경우에는 축적되는 파이브로넥틴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디스에데린이 라미닌, 콜라겐 타입 1, 4와 같은 다른 세포의 기질, 단백질과도 상호작용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각각의 단백질을 플레이트에 코팅한 뒤 세포의 어드 이전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이브로넥틴이 코팅된 플레이트에서만 디스에데린 과발현, 세포주가 컨트롤군에 비하여 붙어있는 세포가 더 많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노가웃 세포주를 활용하여 같은 실험을 하였을 때에도 파이브로넥틴이 코팅된 플레이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테그린 신호 전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 인테그린 신호 전달은 세포의 어드 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세포 외부의 물리적 힘을 세포 내부에 화학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세포 신호 변환 기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기전을 통하여 암세포의 프로 튜머 어빌리티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파이브로넥틴은 인테그린과 결합하여 하위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키는 세포의 기질, 단백질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디스에데헤린에 의하여 세포 외부에 축적된 파이브로넥틴이 세포에 물리적 힘을 가하게 되고 이를 인테그린이 인지하여 세포 내 신호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콜라겐 젤이 수축하여 세포 주변에서 일어난 스티프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콜라겐 젤 컨트랙션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디스에데헤린을 발현하는 세포 주변에서 세포의 기질의 축적, 즉 세포의 기질 스티프니스가 일어나서 콜라겐 젤이 수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의 결과를 보시면 디스에데린이 과발현된 세포주에서는 외부의 파이브로넥틴에 의하여 세포 내의 FAK가 활성화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노가웃군에서는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결과는 웨스턴 블라스로 디스에데린 발현 억제가 FAK의 활성 억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며 뮤턴트 세포주를 활용하여 N터미널이 없는 세포주에서는 FAK의 활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스에데헤린과 파이브로넥틴의 결합이 인테그린 신호 전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대장암 마우스 모델을 활용한 조직 영색을 통하여 검증하였습니다. 디스에데린 와일드 타임 마우스에서는 FAK의 활성이 높아져 있는 반면 노가웃 마우스에서는 활성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스에데린의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엔도지너스 FAK의 활성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과발현이 FAK의 활성이 증가하지만 N터미널 없는 뮤턴트에서 엔도지너스 FAK의 활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히포 신호 전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포 신호 전달은 암의 성장, 생존, 전이 등 여러 현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핵심 단백질로는 얍타즈 단백질이 존재하여 히포 신호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주변 미세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기계적 신호를 감지하면 히포 신호 전달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얍타즈도 활성화되어 전사 조절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하여 기계적 신호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디스에델린 매개의 세포 신호 변환 기전을 확인하고자 히포 신호 전달의 핵심 단백질인 얍의 활성을 관찰하였습니다. 세포 외부에서 물리적 힘이 강한 상태일 때 세포가 퍼져 있는 면적과 포컬 어드이전 어셈블리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얍의 활성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스에델린 발현에 따른 현상을 비교하였을 때 디스에델린이 과발현된 세포주에서는 세포 주변의 파이브로넥틴 축적으로 인한 물리적 힘을 형성하여 컨트롤 세포주보다 세포가 퍼져 있는 면적과 포컬 어드이전 어셈블리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고 얍의 활성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가웃 세포주에서는 컨트롤군에 비하여 세포 면적 및 포컬 어드이전 어셈블리의 크기와 숫자, 얍의 활성이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의 히트맵 데이터는 디스에델린 발현에 따른 얍의 타겟, 유전자 발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디스에델린 노가웃 시 타겟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며 과발현 시 타겟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스에델린이 세포 외부의 물리적 힘을 생성하는 역할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외부에서 기계적 신호를 주었을 때 세포 내압 신호를 확인한 결과 왼쪽의 결과를 보시면 12kPa의 물리적 힘을 준 경우 디스에델린이 발현의 유무에 상관없이 세포 신호 변환 기전이 활성화되어 세포 내 얍의 활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0.5kPa에서는 디스에델린의 발현이 노가웃되었을 때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의 데이터에서는 12kPa에서 디스에델린의 발현이 적은 세포에서도 과발현시킨 경우와 비슷하게 세포 내에 얍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0.5kPa에서는 과발현 세포에서만 얍의 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5kPa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siRNA를 활용하여 세포에서 형성되는 파이브로넥틴을 배제하고 비교하였을 때 가장 오른쪽의 사진에서처럼 세포 내의 얍 활성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디스에델린은 세포 외부의 물리적 힘을 인지하는 것이 아닌 생성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디스에델린 뮤턴트 세포주를 활용하여 디스에델린에 의한 얍의 활성을 웨스턴 블라스로 추가 검증하였습니다. 디스에델린 과발현 시 얍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디스에델린의 N 터미널이 없는 세포주에서는 얍의 활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같은 세포주를 활용하여 세포 이동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디스에델린 과발현 시 세포의 이동성 및 침윤성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N터미널이 없는 세포주의 경우 이동성과 침윤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에델린은 엑스트라셀룰라 도메인을 통하여 파이브로넥틴과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며 이는 세포 외부의 파이브로넥틴의 축적을 야기합니다. 축적된 파이브로넥틴에 의하여 스티프니스가 강해지고 이로 인하여 세포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인테그린 매개의 세포 신호 변환 기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하여 디스에델린은 대장암 발병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상위 6.07% 전문 권위지인 세라노스틱스에 게재되었으며 또한 신규 펩타이드 및 이를 포함하는 항암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저희의 후속 연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근 종양의 진행과 악성화 연구에서 종양세포와 종양 미세환경 사이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양 미세환경이란 암의 형성 및 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역세포, 섬유화세포와 같은 주변 세포와 세포의 기질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암의 형성 및 진행을 암의 내부에서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암과 종양 미세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원인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희가 디스에델린 노가웃 대장암 세포주 및 과발현 간암 세포주를 활용한 RNA 시퀀싱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물정보학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면역 반응, 염증 반응, 종양 산책 및 세포의 기질 리모델링과 같은 종양, 미세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디스에델린에 의하여 조절되는 유전자들을 매개로 암세포와 종양 미세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앞선 생물정보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암의 발생 및 진행에서 디스에드린에 의한 암과 종양 미세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자 하며 특히 면역세포, 세포의 디질 리모델링,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종양산 증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 구성원 사진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남정석 교수님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 많은 우수한 성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